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5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클리드 정역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정역 중에서도 유일한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정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수에 대한 개념을 했습니다. 약수였죠. 그러니까 정수인 경우에는요. 소위 말해서 기호로는 A, B 이렇게 썼었고요. B를 A의 배수, A를 B의 인수 또는 약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반원인데요. 동반원은 뭐였었냐면 A가 B랑 동반원 관계라는 말은 어떤 단원의 원소가 있어가지고 둘 사이가 곱셈 관계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은 기하기였어요. 기하기 아닌 것을 가약이라고 했습니다. 기하기라는 말은 두 개로 쪼갰을 때 쪼개진 상태에서 ST가 될 수 있는 게 단원 또는 뭐다? 동반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요. 두 개 동시에 단원이 될 수는 없어요. 필요충분 조건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처음부터 기하를 따질 때 P를 R인데 정역 R에서 단원이 아닌 것 그리고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기하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이 아닌 것 중에는 전부 다 단원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기하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유클리드였어요. 유클리드 정역이었죠. 유클리드 정역은 0이 아닌 것에서 음이 아닌 정수로 가는 어떤 델타 함수인데 두 개 곱한 것의 함수값이 하나의 함수값보다는 작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임의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뭐가 되는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A가 B의 배수거나 아니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such that 보다 이 소위 말해 유클리드 함수 값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 거라고 했었죠. 이랬을 때 유클리드 정역이에요. 끝으로 이러한 성질은 정수의 나머지 정리를 그대로 일반화시킨 것이라서 정수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아이디얼이 있으면 이 아이디얼은 항상 뭐였더라? 하나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주 아이디얼이었었죠. 그런데 유클리드 정역인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정수의 정렬성을 활용하면 임의의 아이디얼에 대해서 I는 항상 어떤 하나로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 연결해가지고 PID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항식환을 주로 다룰 때 계속해서 사용되는 성질이라 조목조목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PID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 공약원, 최소 공배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실제로 유클리드 정역일 때 최대 공약원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하인수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정역일지를 한번 특징화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PID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R이 주 아이디얼 정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의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다? 임의의 아이디얼은 하나로 생성되는 거라는 거죠. 예. 이럴 때 지금 P가 단원도 아니고요. 0도 아니에요. 그럴 때 다음은 모두 같은 말이랍니다. 뭐냐면 P가 기하권인 것과 이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극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환이 체라는 거예요. 이 상환이 정역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소아이디얼이라는 이것들이 모두 다 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앞에 단원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는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는 이미 증명이 끝났죠.
극대인 것과 상환이 체인 것은 같은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체면 정역이다. 소약 법칙이 성립하죠. 0이 아니면 여건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건 일반적으로 용어의 뜻에 의해서 항상 성립하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상환이 정역인 것과 뭐인 것, 그 상환을 만들어주는 아이디얼이 이것이 소아이디얼인 것은 같은 얘기라는 걸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는 이 모든 사슬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얘기랑 1에서 2로 가는 얘기를 해주면 증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1에서 2로 가는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기하권이면 그러면 극대 아이디얼이다. 극대 아이디얼 뜻이 뭐였었죠? P로 만드는 임의의 아이디얼이 있어가지고 R에서 이 I는 뭐다? 둘 중 하나예요. I가 P이거나 뭐다? I는 전체가 되는 게 이러한 아이디얼만 있으면 포함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뭐다? 이 P로 생성되는 이 아이디얼은 뭐다?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P가 이런 I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R이 PID니까요. 이렇게 하나로 생성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듯이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A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포함된다는 말은 뭐다? P는 A의 배수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이게 기하기라고 했었죠. 기하기라는 말은 뭐더라? A는 P의 동반원이거나 아니면 단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가능성을 나누어 보면 A가 단원이에요. 그 말은 용어의 뜻이 뭐였냐면 A가 UR에 들어가요. 그 말은 A로 생성되는 거는 1로 생성되는 거랑 같아요. 맞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게 R이겠죠. 따라서 A로 생성되는 것은 전체 R이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자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증명이 됐고요. 한쪽이. 만약에 반대로 A가 P의 동반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P와 A가 동반원 관계에 있다는 말은 A로 만드는 아이디얼과 B로 만드는 아이디얼이 P로 만드는 아이디얼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론에 의하면 I가 될 수 있는 거는 R이거나 or A이거나 이 P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I는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에서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에서 1로 가는 경우요. P가 지금 A, B로 곱셈으로 쪼개졌을 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A, B 둘 중 하나가 딱 오직 하나만 뭐였다? 단원이라는 걸 확인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P는 P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에 들어가는데 P가 생성된 이것이 소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A가 P or B가 P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하자면 같은 얘기로 뭐다? 이 얘기인 거죠. P가 A or P가 B 이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게 or이 and였다면 그 말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A는 PS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P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변이 곱하면 AB는 이것은 P죠. 우변은 P제곱 ST가 되죠. 그러면 소약 법칙에 의해서 1은 PST예요. 이 말은 P가 UR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이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전체 가정이 뭐였다? P는 단원의 원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가 A의 약수이고요. and P는 B의 약수는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면 PS는 A 꼴이고요.
양변에다가 B를 곱하면 BPS는 AB예요. AB 곱은 가정에 의해 P였죠. 소약 법칙을 쓰면 BS는 1이에요. 이 말은 자 B가 UR에 들어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시 읽어주면 B가 UR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요. 갖고 와보면 P는 AB인데요. B가 단원이니까 P하고 A는 어떤 관계? 동반원이죠. A는 P의 동반원이죠. 그래서 우리 기하기 뜻이죠. 뭐였더라? P를 두 개의 곱셈으로 표시하였을 때, 두 개의 원소의 곱으로 표시하였을 때, 그럴 때 하나는 단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동반원.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 단원 또는 동반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서 P는 기하기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해서 꾸준히 나오게 되는 특징이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가정은 P가 주 아이디얼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P가 주 아이디얼이라는 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R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체의 원소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 환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게 ED였던 거고요.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PID였었죠. 그래서 다항식 환에서 그러면 단원도 아니고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다항식이 이 다항식 환에서 기하권이라는 말과 그것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말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상환이 체라는 말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상환이 정역이라는 말과 그 아이디얼이 이 다항식환에서 소아이디얼이라는 이 용어들은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약배수 관계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최대 공약원, 최소 공배수 두 가지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뜻대로 이 최대라는 말은 크기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표현이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약배수와 관련되어 있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것의 최대 공약원이라고 정하냐면 일단 두 개의 공통인 약수여야 되겠죠. 1번이요. 두 번째, 만약에 A, B의 약수 어떤 걸 가지고 오더라도 E를 갖고 오더라도 이 E는 상대적으로 뭐다? D보다는 어떻다? 작다. 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E는 D의 약수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원소가 존재하면 이 D를 뭐라고 한다고요? A, B의 최대 공약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기호로는 D는 GCD A, B 또는 생략하고 D는 A, B라고 써줍니다. 간혹 이 A, B는 순서상하고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요. GCD,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그것의 약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존재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존재할 때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D'D'이 AB의 최대 공약원이라고 하면요. D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조건에서요. 두 번째에서 D는 A의 약수고 D는 B의 약수니까 뭐다? D는 D'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써지겠죠. 입장을 바꿔서요. D'은 A의 약수고 D'은 B의 약수예요. 그러므로 D'은 뭐다? D의 약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였죠? 서로 약배수 관계에 있으면 그걸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같은 거죠. 아이디얼이 같다는 말은요. 뭐였었죠? D하고 D'이 동반원 관계에 있다는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D가 최대 공약원이 유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동반원 관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D는 D-랑 어떤 단원을 생각했을 때 단원의 원소를 무시했을 때는 같은 거고 단원을 곱한 것들은 전부 다 최대 공약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항식환이 있고요. 이거를 A고요. 이거를 B예요. 그랬을 때 A를 소위 말해서 기하인 걸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써질 거고요.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예. 요 파트는 뒤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하인 것들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명백하게 x-1이 공통인 거고 이게 제일 큰 차수인 거죠. 따라서 x-1이 뭐다? GCD AB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의 동반원인 것들도 어떻다? 전부 다 최대 공약원이에요. 따라서 답은 CX-C 이고 C가 어디에 있는 U 단원이에요. QX예요. 이거는 유리수인데 뭐 뺀 거? 0 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최대 공약원은 단원을 곱한 것들은 다 같은 걸로 취급해서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대칭적으로 최소 공배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어가 말해 주는 건데요. 최소라는 말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는 거고 공통인 배수예요. least common multiple이라고 합니다. 정역 안에 두 개의 원소를 줘요. 일단은 최소 공배원이 되려면 두 개의 공통인 배수여야 돼요. 기호는 L로 썼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배수를 갖고 오더라도 공통인 배수를 갖고 오더라도 이 최소 공배원은 더 작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약수가 된다는 의미에서 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L이 정역에 존재하면 이 L을 뭐라고 한다? A와 B의 최소 공배원이라고 하고요.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LCM으로 써주겠습니다. least common multiplier AB 또는 L은 AB입니다. 물론 이때도 L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AB의 최소 공배원이면 정확히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단원이 있어가지고 such that L-의 U가 됩니다. 그래서 단원을 생각해 줘야지만이 유일하다고 말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 주아이디얼 정역에서 두 개의 원소의 최대 공약원과 최소 공배원은 사실은 주아이디얼 정역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개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두 개의 아이디얼의 교집합으로 생성되는 거라고 최대 공약원과 최소 공배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원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D가 AB의 최대 공약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but 아이디얼은 주아이디얼 환이니까요. A, B는 D0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D0가 D인 걸 확인하면 끝나요. 그런데 but D0가 여기 들어가니까요. D0는 AS 플러스 BT인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를 한편 D는 A의 약수이자 D는 P의 약수니까요. 이 식에서 보시면 이게 D의 배수고요. T의 배수니까 D0는 D의 배수예요. 역으로 반대로요. 지금 여기요. AB가 D0였으니까 A가 여기 들어가죠. 동시에 B가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므로 A와 B는 여기 들어가게 D0 생성된 아이디에 들어가죠. 근데 이 말의 뜻은 A는 D0의 배수고요. B도 D0의 배수예요. 그렇죠? 그 말은 D0는 AB의 뭐예요? 공약수라는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런데 D는 지금 최대 공약원이니까 정확히 어떻게 된다? D는 D0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것하고 요것을 결합하면 뭐다? 두 개 D0로 만드는 아이디얼이나 D로 만드는 아이디얼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같게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두 개의 원소의 소위 말해서 최소 공배원으로 만드는 아이디얼은 두 개의 뭐 교집합, 아이디얼의 교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 명제에서 쓰였던 거는 핵심적인 사안은 두 개의 소위 말해서 주어진 증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얘기들은 일반적인 정역에서 성립하는 정의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주 아이디얼에서는 더 특별하게 이와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유클리드 ED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게 ED면 PID인 걸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므로 따라서 PID에서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ED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최대 공약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등식을 배주 등식이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원소가 약배수 관계에 있지 않아요. 유클리드 정역인데요.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유클리드 함수 값이 더 크더라고요. 이때 요 P제수, 제수가 다시 제수 나머지 얘네 두 개의 최대 공약수와 얘네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클리드 정역이면은 주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PID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지금 D는 뭐예요? D는 지금 최대 공약원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거의 배수가 될 거고요. 그럼 R도 어떻게 돼요? D의 배수가 되겠죠. 이미 B는 D의 배수예요. 따라서 뭐다? D는 뭐 D'의 뭐가 된다고요? 약수가 되겠죠. D가 공약수니까 D'은 최대 공약수잖아요. 따라서 D는 D'의 약수가 돼요. 반대로 D'은요 B의 약수고 R의 약수니까 당연히 이거의 약수죠. 따라서 뭐예요? A의 약수가 되겠죠. 예, D'A의 약수예요. 이미 B는 D'의 배수잖아요. 따라서 AB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D'이 되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요거하고 요걸 생각해 보면 어떻다? 두 개의 아이디얼은 같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D는 D'하고 완전히 같은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D는 D'의 어떤 유닛이 있어가지고 유닛하고 같은 동반원 관계에 있다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소위 말해서 최대 공약수에 대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느냐? 다시 제수를 나머지로 나눴을 때 몫을 R, 나머지를 R1이라고 했습니다. R1 이형이면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소위 말해서 R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앞에 스텝 1에서 이걸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 나가면 이 함수 값이 작아지긴 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얘네의 치역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의미 아닌 정수였었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작아질 수는 없어요. 언젠가 스탑해야 돼요. 어디에 스탑해야 돼요? 0으로서 스탑해야겠죠. 따라서 약배수 관계에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의 제수가 AB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게 유클리드 호재법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정렬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배주 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주 등식은요, AB의 최대 공약원을 D라고 했을 때, 저희 말이 이 D를 A, B의 어떤 결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D를 계산하는 요령을 이제 우리가 연분수를 가지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부원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끝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단계에서 끝난다고 하겠습니다. A를 B로 나누면 나머지를 R, 다시 B를 이 나머지로 나누면 나머지를 R1, 다시 이 R을 R1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R2, 그리고 이 R1을 R2로 나누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약배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R2가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A와 B의 최대 공약 원과 동반원 관계에 있는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S와 T를 어떻게 구하느냐 물어보게 되면 이 S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A 나누기 B 요 기호 이게 정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정역의 분수 개념을 배우게 되면 의미 있는 기호가 되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정수라고 정도 생각하면 몫이 이 위치에 올 거고요. 더하기 여기가 오는 게 이 전체가 뭐였었냐면 B 나누기 R이 오게 되겠죠. 이 B 나누기 R이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결국은 연분수에서 이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보면 소위 말해서 이 S와 T를 구하는 것은 마지막 걸 지우고 여기 파트를 어떻게 셈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 분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것하고 A 나누기 B로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걸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T와 S를 설정해 주면 그게 정확하게 요 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는 D가 1일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말 D가 단원일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단원이 아닐 때는 최대 공약원을 곱해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UFD, 소위 말해서 유일인수분해 정의역, Unique Factorization 도메인의 뜻과 소위 말해서 PID면 UFD라는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이 유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정수로 굉장히 많았었죠. 그것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먼저 0이 아니면서 단원도 아닌 원소를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하 원소들로 유일하게 표시합니다. 물론 순서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순서를 무시했을 때입니다. 얘도 기하이고요. Q도 기하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역은 P 곱하기 Q나 Q 곱하기 P나 같은 거니까요. 예, 소위 말해서 유일하게 표시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순서를 무시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원은 무시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동반원 관계에 있는 것들은 같은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든 모든 원소들을 단원이 아닌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기하 원소들로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는 정역을 유일인수분해 정역, Unique Factorization 도메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랬을 때 임의의 주 아이디얼 정역은요 뭐냐면 유일인수분해 정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이렇죠. 유클리드 함수가 있으면 유클리드 정역이었고 유클리드 정역이면은 주 아이디얼 정역이었어요. 이것까지 결합하면 UFD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항식화는 뭐다? 유클리드 함수가 있었죠. 차수에 대해서. 그러므로 주 아이디얼 정역이고 그러므로 UFD예요. 인수분해를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역 R인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단원도 아니고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것 A를 만약에 유한계의 기하원소를 곱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일단은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요. 유일성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특별히 A가 기하원소가 아닌 거죠. A가 기하원소면은 이미 기하원소 하나로 표시한 거니까 예, 증명이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뭐였었냐면 PID에서는 A가 기하이라는 말과 뭔 말이 A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극대라는 말이 같은 얘기였었죠. 많은 지도가 있었죠. 기하 이걸로 만들어지는 소아 아이디얼도 같은 얘기였었죠. 계속 같은 용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극대 아이디얼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극대 아이디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되는 어떤 진 포함 관계가 되는 I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R이 PID이기 때문에 이조차 어떤 하나 A1 하나로 생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A1이게 되죠. 그럼 말 뜻이 뭐냐면 뭐죠? A는 A1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연히 A1은 뭐죠? 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단원이 되면 안 돼요. A1이 단원이면 R 전체잖아요. 맞죠? 뿐만 아니라 C도 단원이 아니에요. 물론 0은 당연히 아니고요. 정역이기 때문에. C가 단원이라고 한다면 A하고 A1은 뭐예요? 동반원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같게 되겠죠. 맞죠? 따라서 A1은 C 둘 다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둘 중 하나가 이 두 개 모두 다 유한계의 기하원소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증명이 끝났죠. 두 개를 곱해봐야 유한계니까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뭐하다? 기하원소 곱으로 유한계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걸 A1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이거고요. 이거는 이 자체는 다시 기하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하원이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유한계로 표시하게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C가 이제 유한계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요령으로 기하원소가 아닌 것이고 R이 PID이기 때문에 A2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유한계의 기하원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A2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요거예요. A는 유한계의 기하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C가 유한계의 기하원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C가 A보다는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돌아가 보면 만약에 이 A랑 C랑 같았어요. 지금 점점 더 커지는 걸 만들고 있는데 같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동반원 관계가 돼버리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죠? A하고 C가 동반원 관계에 있기 때문에 A1이 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에요. 따라서 이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A로 생성되는 아이디어를 출발로 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 체인이라고 합니다. 어센딩 체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센딩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모든 아이디어들의 합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레임이 이 I는 R에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R하고 S가 I에 들어가 있으면요. R이 포함되는 어떤 이 아이디어이 있을 거고요. S가 포함되는 어떤 AN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AN보다 더 큰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R과 S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아이디어에 들어가니까 빼기도 들어갈 거고, 빼기 들어갈 거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조금, 그렇죠. 뺄셈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I가, 마찬가지, 이고, 뺄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임의의 R의 원소와 I의 원소에 대해서 I를 포함하고 있는 A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이디얼이죠. 아이디얼이니까 당연히 RI는 여기 들어갈 거고 이건 I예요. 그러므로 R은 R에서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면 모순이 생깁니다. 스텝 3 PID 성질 때문입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I조차도 어떤 D예요. D가 R에 있는 걸로요. 주 아이디얼 PID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D가 여기 I에 들어가요. 그 말은 D를 포함하고 있는 원소로 하는 어떤 AM이 있어요. 그 말은 D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AM 요거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포함돼요. 맞죠? 그 말은 이 말이죠. A 지금 포함 관계가 얘가 D를 포함하고 있고 AM이고요. 그 말은 이 AM은 I에 포함되잖아요.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D는 AM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줄까요? 지금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D가 여기 들어가요. 얘는 AM 플러스 1이에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이거잖아요. 그 말은 좀 더 세밀하게 포함관계가 D 있고 이거니까요.
D는 AM이자 AM 플러스 1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기를 진 부분 집합으로서 올라가는 어센딩 체인을 만든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가정이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단원도 아니고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유한계의 곱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대전제가 모순이 되겠습니다. 예, 이로써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되는지는 직접 한번 숙제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Z3요. 이건 체죠. 0, 1, 2니까 둘 다 여건이 다 있죠. 맞죠? 그랬을 때 체위의 다항식환에서 이것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인수분해는 x 세제곱 더하기 2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서요.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3이 0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얘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이때 이 1차식들은 전부 다 기하입니다. 기하의 뜻은 그것의 뭐죠? x 마이너스 a 꼴임인데 px, qx인데 될 수 있는 게 단원이거나 이게 단원이거나 뭐죠? 동반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1차식이면 이게 0차, 1차, 1차, 0차 이 가능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px가 결국은 0차라고 하면 일반수를 잃지 않고 될 수 있는 거는 px는 상수다항식이죠. 상수다항식이에요. 근데 이건 0은 아니에요. 맞죠? 정역이기 때문에요. 0이 아니면 자동으로 뭐예요? C 인버스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Z3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겠죠. 따라서 동반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단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약수로 나타냈을 때 단원과 동반원밖에 없죠. 이게 단원이니까 얘가 이것의 동반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 1차식들에 대해서는 항상 얘는 기하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단원을 무시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x 세제곱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 보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차항만 확인해 보면요. 2x, x, 2x면은 4x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4는 Z3에서 봤을 때는 그냥 x죠. 그래서 같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뭐라고? 이것들이 1차식들이 기하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퀘스천이 기하기인 인수들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1은 2x-2와 동반원입니다. 2를 곱하면 되니까요. 여기 x-1은 당연히 x-1과 동반원입니다. 그 다음 요거요. x 플러스 2는 여기에다 2를 곱하면 2x 플러스 4인데요. 4는 Z3에서 뭐였죠? 1이었죠?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요거죠. 따라서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와 동반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하인수로 표시하는데 유일하게 표시한 건 아니고요. 동반원을 무시했을 때 유일하게 지금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사실은 유일 인수분해 정의역이면요. 최대 공약원과 최대 공배원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정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원을 일단 붙여주고요. A를 기하원소를 다음과 같은 거듭제곱 형태로 써줘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기하원이 있으면 이 지수를 0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랬을 때 최소 공배원의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각 지수들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같은 요령으로 최소 공배원은 두 지수 중에 큰 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UFD에서는 인수분해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죠? 유클리드 정역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쓰고 배주 등식을 쓰는 것이 유의미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익혀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최대 공약원과 최소 공배원을 이와 같이 인수분해로 생각하는 방식을 먼저 택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클리드 호재법 배주 등식을 잘 기억해 둡시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최대 공약원, 최소 공배원을 정역에서 정의를 해보고 그랬을 때 PID일 때는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유클리드 정역일 때 셈법, 유클리드 호재법과 배주 등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UFD, 유일인수분해 정역의 뜻을 살펴봤고요. 만약에 주어진 정역이 PID면 무조건 UFD라는 것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탐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약수, 배수, 동반원, 기약 관련 탐구 문제와 그 다음에 ED, PID, UFD 관련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